매주 수요일에 찾아오는 신명나는 경기도 사장님들과의 만남. 경산 왔네. 경산 왔어? 4차 산업혁명이 도대체 뭔가 했는데요. 이 코로나19로 4차 산업혁명이 뭔지 정말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바뀐 지금 4차 산업혁명을 표현하는 이런 구체적인 기술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나 싶습니다. 아마 코로나19로 변화된 세상 속에서 필요한 기술들이 더 진화될 거고 관련 사업들은 더 번성하겠죠. 경기도 주식회사와 YTN라디오가 함께하는 경산안내 경산았어. 오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꼭 필요한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로보그램과 함께합니다. 제 옆에는 로보그램의 성창경 소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인터뷰 처음이시라고요? 네, 처음입니다. 아, 정말 4차 산업혁명에 딱 맞는 그런 회사고 코로나19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로보그램을 모셨는데 아마 오늘을 기점으로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인터뷰 요청이 갈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로보그램의 기업부설연구소 소장 성창경입니다. 저희 로보그램은 빠르게 진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뜨거운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로봇과 인공지능을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인공지능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네. 보다 전문화되고 재미있는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최고의 AI 전문가로 구성된 로보그램을 2018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자, 소장님 이렇게 읽으면 로봇가 읽는 줄 알아요. 듣는 사람들이. 아, 로보그램에 로봇가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네. 제가 여쭤볼게요. 자, 로봇과 인공지능을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회사라고 하셨어요. 네. 2018년도에 설립을 하셨고요. 2018년도에도 이렇게 로봇, 인공지능, AI 이런 게 화두였습니까? 2년밖에 안 됐지만. 네, 로봇과 관련된 부분, 특히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은 2015년, 6년부터 활성화 많이 얘기되고 있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대두되기 시작한 건 이제 작년 2019년에 네. 이제 12월 17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가전략회의에서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네. 이 로봇 관련된 특히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로보그램에는 연구하시는 연구진과 또 사업을 이끌어 가시는 경영진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앞서 코로나19로 4차 산업혁명이 뭔지 제대로 실감했다라고 했는데 제 말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더 확장되겠죠? 네, 앞으로도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크게 성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그럼 오늘 방송을 잘 들으시고요. 앞으로 인공지능 로봇 이 부분이 어떻게 발전될 것인지 좀 인사이트를 얻으셔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좀 가져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듣기 전에 저도 로봇, 인공지능 이런 거 얘기는 들어봤는데 어떤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로봇이면 뭡니까? 삐리삐리 이런 겁니까? 네. 저희는 이제 인공지능에 포커스를 맞춰서 네. 거기 관련된 이제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거고요. 인공지능이라 이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기계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행동하도록 한 것으로 인간의 신경망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로봇이 그냥 로봇은 우리가 작동하는 대로 움직이는 기계고 인공지능은 본인이 로봇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뇌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게 AI예요?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인공지능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공지능은 이제 머신러닝, 이제 이 머신러닝과 딥러닝 두 가지 파트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머신러닝과 딥러닝. 딥러닝. 네, 맞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구체적 접근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 학습하며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판단이나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방법을 설정하는 코딩과 데이터를 수집해서 학습시켜야 하는 과정을 등 일정 부분 인간의 도움이 필요한 좁은 의미의 인공지능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하고 판단하는데 이거는 인간이 어느 정도 제어를 해주고 네, 맞습니다. 조정을 해줘야 되고 네. 딥러닝은요? 딥러닝은 이제 우리가 완전한 머신러닝을 실현한 기술로서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인공신경망에서 이제 진화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가학습을 통해 방법을 터득함으로써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완전체에 가까운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 좀 무서워요. 네. 자가학습이 가능하고 인간의 통제가 필요 없고 막 이런 얘기 들으니까 네. 좀 무서워요. 네. 저 같은 사람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대부분 이제 생각하시는 게 네. 인공지능 하면 이제 미래에 인공지능에 의해서 인간이 뭐 점령을 당하고 인간이 지배를 그러니까요. 당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 봐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런 가능성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는 아, 그래요? 생각하고요. 왜요? 많은 부분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어. 왜냐하면 인공지능이라는 것 자체도 결과적으로는 인간이 통제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인간에 의한 설계에 의해서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은 인간이 제어하는 데 그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인간의 삶을 더 이롭게 하고 네. 더 좋게 하기 위해 이 기술이 쓰여져야 할 텐데 네. 우리나라를 IT 강국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로봇하고 인공지능 분야도 그만큼 높은 수준을 자랑합니까? 이게 관련이 있습니까? IT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세계 초일류 IT 강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 명사에 걸맞지 않게 사실 어. 우리나라의 국가별 AI 준비도 지수가 있는데요. 그건 세계 26위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2018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중국의 특허 등록 건수는 이제 1351건인데요. 우리나라는 497건으로 1위인 중국의 약 36.8%에 해당합니다. 또한 2018년 기준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글로벌 AI 핵심 인재 500명을 선발했는데 그중에 한국은 7명, 근데 미국은 73명, 또 중국은 65명, 그리고 터키는 19명. 근데 여기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유가 뭘까요? 이제 인공지능이란 부분 자체를 아직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 분야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가 조금 이제 중국이나 일본, 미국 같은 선진국에 좀 이런 그 부분에서 좀 많이 뒤처진 상태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건 미래 영역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니까 네. 아무래도 현재 먹거리에 집중하다 보니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라든지 연구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부실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했고 그래서 우리 로보그램 같은 이런 회사도 세워진 거고요. 그러면 로보그램은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교육 콘텐츠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럼 로봇하고 인공지능도 만들고 교육 콘텐츠도 만드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콘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 이제 교재와 교구를 저희가 제작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무슨 교육 콘텐츠 만드세요? 지금 현재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교육 콘텐츠는 이제 영상인식 기반의 스마트 디바이스와 스크래처와 같은 블록 코딩을 이용해서 교육생이 이제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고 네. 학습을 로봇의 이제 디바이스죠. 저희가 개발한 디바이스 직접 시킴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가 이제 머신러닝 기초학습 과정을 직접 공부하는 그런 저희가 교육 과정을 커리큘럼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머신러닝에 대해 설명해 주신 거. 네, 맞습니다. 이 머신러닝을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네, 그런 교육 맞습니다. 과정을 만든다 하셨는데 그럼 그 학생들이라 함은 초, 중고? 다 현재 말씀하시는 지금 현재 거예요? 대상 자체는 일단 고등학생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서요. 네, 네.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저희가 지금 교육 대상을 넓혀갈 예정입니다. 조금 이해하기 쉽게 청취자들이 예를 들면 머신러닝을 배운다 이러면 이해가 안 가거든요. 뭐 예를 들면 자율 자동차의 원리를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실생활에 적합한 예를 들어주시면요. 네, 일단 이제 자동차를 예를 들었을 때 학생들이 자율주행 자동차 이제 우리가 RC카라고 하는데요. 네. 그 RC카를 학생들이 이제 많이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로봇이나 이런 개발 도구를 이용해서 RC카 같은 걸 많이 만듭니다. 근데 이제 RC카를 만들고 난 다음에 RC카를 그냥 무선 조정이나 휴대폰을 가지고 조정한 걸로 끝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요 개발 저희가 컨텐츠에서는 요 자동차를 학생들이 직접 제작해서 자동차가 차선을 인식하고 그 차선의 인식에 따라 자율주행을 하고 장애물을 만났을 때 스스로 자동차가 피해가고 또 신호등을 인지하고 이렇게 해서 미루를 탈출하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아닌 자기가 스스로 저희가 기본적인 데이터 학습만 시킨 그런 교구를 가지고 학생들이 실제로 미로나 이런 어떤 상황에서 학생들이 이 로봇이 직접 디바이스가 그런 어떤 상황을 스스로 파악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재료를 주고 예를 들면 네. 그 재료를 가지고 조합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네, 맞습니다. 그게 코딩입니까? 코딩은 네.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코딩을 간단히 정의를 해보면요. 네. 인간이 기계에게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명령문을 만들어주는 일련의 작업 과정을
코딩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기계의 있습니다. 언어군요. 네, 로봇의 맞습니다. 언어. 네. 저는 코딩하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 오바마 대통령이 신년 연설이었나요? 그때 코딩을 저소득층 자녀들이나 경단녀들이 많이 배워라. 이게 굉장히 미래 먹거리이고 쉽게 할 수 있는, 쉽게는 아니지만 모두가 배우면 할 수 있는 좋은 기술이 될 것이다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 코딩 맞죠? 네, 맞습니다. 코딩을 그래서 그 뒤로 우리나라에 코딩 열풍이 엄청 불었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초중고 학생들이 코딩 많이 배우러 사교육에도 가고 이러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그런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2018년서부터 이제 저희 나라에서도 교육과정에 코딩 교육과정이 신설이 됐고요. 네. 2018년 이제 중고등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2019년 초등학교까지 확장이 된 상황입니다. 신설이 됐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의무적으로 배워요? 네, 의무적으로 지금 배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2018년에는 중고등학교, 그다음에 2019년에는 초등학교. 초등학교에서는 실과 시간에 코딩이 과목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 근데 고등학교 학생들은 실과 시간에 네, 들어가 맞습니다. 있어요. 저는 실과 네. 시간에 바느질 같은 거 배우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코딩을 배워요? 네, 배웁니다. 이제 코딩에 관련된 어떤 직접적 기술 배우는 건 아니고, 네. 코딩을 하기 위한 이제 기본적인 인터넷 관련된 정보라든가 기본 네. 윤리 이런 것들을 배우도록 하고 있고요. 중학교 학생들은 1년 동안 학년을 제하지 않고 1년 동안에 이제 스크래치 엔트리 같은 블록 프로그래밍 툴을 배우도록 하고 있고, 고등학교 학생들도 역시 1, 2학년 중에 1년 중에 C언어나 파이썬 같은 텍스트형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도록 그렇게 지금 교육과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우, 저는 무슨 막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니까 아주 경제 용어 적응하기도 너무 힘든데 오늘 이런 코딩 관련된 용어를 들으니까 제가 좀 정신이 없는데 저 같은 사람도 배울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누구나 다 배울 수 있습니다. 정말 누구나 다 배울 수 네, 있습니까?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지금은 시연하기가 좀 그렇고 이따 마치고 저희가 라이브로 함께 하는데 아이텔 라디오 생생님제 라이브에서 제가 직접 이것도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딩을 가르치는 로봇을 또 개발하신 거잖아요. 네, 이 로봇이 맞습니다. 어떻게 알려줘요? 뭐 이렇게 알려줘요? 주인님, 지금부터 제가 코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알려줍니까? 어떻게 네, 알려줍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네. 저희가 지금 이제 교육을 앞으로 이제 중점적으로 두고 개발한 이런 그 교육 커리큘럼 콘텐츠는 특정인의 얼굴 인지하고 얼굴 정보를 활용해서 다양한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얼굴 인식 파트와 그다음에 주변의 사물을 학습시키고 정보 데이터를 공유하며 빅데이터를 발전시키는 사물 인식 파트. 그리고 자율주행의 원리를 학습하고 머신러닝 데이터를 자동차에 응용하는 차선 인식 파트. 이렇게 세 가지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교육할 예정입니다. 이걸 한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초등학교 애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현재는 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타겟을 잡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 좀 더 저희가 교재라든가 네. 교육 커리큘럼을 좀 더 발전시켜서 초등학교 5학년까지 네. 배울 수 있도록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보그램도 이게 공교육으로 들어간다고 들었어요. 로보그램에서 공교육을 통해 가르친다고 들었는데 근데 지금 학교 개학을 안 해서 어떻게 해요? 네, 저희가 원래 4월 6일부터 진행할 예정이었었는데 현재는 계약이 미뤄진 상태에서 그러게요. 잠정적으로 계속 연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코딩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더 개발하실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코딩 교육 로봇은 얼굴 표정을 인식하는 얼굴 인식? 네. 뭐 이런 거예요? 저희 핸드폰 할 때 잠금 장치에 얼굴 인식하면 열리고 이런 겁니까? 네, 그거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활용됩니까? 이런 기술은? 지금 이제 여러 것을 이용해서 이제 주변의 사물들, 뭐 연필이라든가 볼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데이터 학습을 이제 학생들이 유저가 시키면 네. 그것을 이제 직접 또 저희가 개발한 디바이스를 통해서 그게 이제 무엇인지 알아맞힐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뭐 강아지나 고양이 이런 사물 사진뿐만 아니라 네. 주변에 나와 있는 대부분 모든 많은 그 종류의 물건들이나 사물들을 이 디바이스, 즉 저희가 개발한 이 디바이스가 인지를 할 수 있어서 그 디바이스를 통해서 어떤 사물을 보여주면 이 디바이스가 그게 뭔지 이렇게 알아맞힐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직접 그 디바이스에다 훈련시키는 그래서 그 디바이스를 인공지능화 시키는 그런 교육 과정을 학생들한테 가르칠 예정입니다. 오늘 제 용어가 너무 초딩스러웠나 봐요.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창에 고돌김김님께서 삐리삐리
실과 시간에 바느질했다니요. BMP님은 주인님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네. 아마 우리 자녀들은 제 나이 되면 이런 용어는 쓰지 않겠죠. 뭔가 전문적이고 고급스러운 용어를 쓸 텐데 그러려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교육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테니 강사 양성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네. 일도 하십니까? 네, 저희가 작년 2019년에는 그 여성가족부 산하 이제 세일센터에서 코딩 강사 양성 과정을 통해서 전문 인력을 배출하였고요. 또 저희 로보그램에서 또 자체적인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강사 양성을 위해 자체 교육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원을 통해서 양성된 인공지능 강사진을 이제 중고등학교 또는 이제 일반 대학이나 이런 데 운영하는 다양한 캠프에서 학생들의 이제 인공지능 코딩 교육을 담당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학교에서 교육을 시킬 때도 지금 로보그램에서 만든 로봇을 가지고 가서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개인적으로 이 로봇 구매해서 우리 아이들 하게 해주고 싶다 이러면 구매할 수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가 제품 필드 테스트 단계로서 아직 판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교육 현장에서 필드 테스트를 올해는 교육 현장을 통해서 필드 테스트를 마치고요. 내년 3월부터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개발한 제품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우리 보통 물건 만들면 뭐 KS 마크라든지 뭐 분야별로 이런 마크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로봇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보증을 해주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제품에 대한 이제 안정성 테스트는 저희가 받게 되는데요. 네. 이제 따로 뭐 품질에 관련된 어떤 테스트나 이런 걸 따로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하지만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니 네. 그런 제품이니 또 우리 로보그램뿐만 아니라 이런 업종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정성과 전문성을 갖고 만들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로보그램의 오늘 성창경 소장과 경산안내 경산아싸 함께 했는데요. 앞으로 목표 어떤 게 있으세요? 저희는 이제 올해 10월 크라우드 펀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는 저희 바람이지만 네. 한 5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긴 한데요. 네. 그리고 이제 2019년부터 저희가 핀란드 슬러시와 홍콩 스타트업 런치패드 같은 이제 해외 유명 전시회를 참가를 통해서 해외 바이어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런 이제 바이어들을 통해서 올해에는 좀 더 이런 해외 판매처를 많이 확보해서 네. 내년에는 이제 저희가 수출을 좀 많이 하고 싶은 목표를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현재 개발하고 있는 1.0 베타 버전은 현재 내년에 이제 2월에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로보맨이 향후 저희가 이제 기술 개발을 통해 자체 이동이 가능한 2.0 버전 그리고 소형화 모듈화 가능한 3.0의 버전도 양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연구 개발이 이루어져야 될 테고 또 그 연구 개발을 통해 제품들이 나와야 하는 그런 미션을 우리 로보그램이 갖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번창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방송 끝나고 4시부터는 유튜브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셔서 저희 라이브로 함께 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그 로보그램의 제품 로봇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소장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정답 반도체였습니다. 6516님 새싹이신데요. 반도체 세계 1위 기술력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2829님 24시간 근무라서 YTN 24시간 듣고 있어요.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와, 우리 2829님의 24시간을 YTN 라디오가 동행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9155님 반도체죠. 우리나라 기둥이죠. 철강도 세계 제일이죠. 맞습니다. 2829님 아까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8586님 반도체, 0739님 반도체, 2056님 반도체, 7249님은 생생경제 오래 듣다 보니 올해 우리 아들이 폴리텍 반도체과에 입학했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주식 사고 있는 삼성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으니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 효자 노릇해서 우리 아들도 반도체과에 입학했으니 훗날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7249님 제가 막 책임감을 느끼네요. 우리 방송 들으시면서 폴리텍 반도체과에 입학하시기로 결심하신 건데 아마 잘 될 겁니다. 0500님
한 주간 온라인 수업 테스트하고 다음 주 본격 개학이란데 이거 개학 아니죠. 온라인 수업까지 봐줘야 하고 정신없이 밥에 간식까지 차려주니 제가 가장 바쁜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는 이것도 못합니다. 저 회사 오느라요. 우리 아이들은 긴급 돌봄 가 있거든요. 참 일하는 엄마나 집에 있는 엄마나 모두 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안 됐죠. 뭐 추억을 쌓을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나중에 지나면 이 일도 추억이 아이들에게 되기를 엄마의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0739님 반도체 삼성입니다. 4346님 디램 조금 더 진화된 답변을 보내주셨고요. 3941님 김혜민 씨 화이팅. 생생경제 듣다 보면 우리가 모르는 경제 공부 많이 하고 있어 좋습니다. 발전소에서 불도저 운전하고 있습니다. 하셨네요. 7035님 가족이랑 배꽃 따면서 듣고 있어요. 바람이 많이 부네요. 반도체 하셨고 0199님 반도체 오늘 당첨됐으면 좋겠어요. 하셨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지금 저희 청취율 조사 기간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YTN 라디오 듣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흐르는 곡 들국화의 희망 갑니다. 희망을 말하고 싶은 요즘입니다. 우리 모두 희망을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10분 후에요. 유튜브 들어오시면은 보이는 라디오로 라이브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봬요.